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사실 임대 관리라는 게 임차를 채운다, 세입자를 맞춘다, 이게 임대 관리의 전부는 아니고.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임대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전에 저희가 임대관리 담당자들, 그러니까 공실, 연체, 현장, 회계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쫙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일을 다 하는 분들이에요. 영선 반장님은 뭐 40년 넘게 공사 현장에 있으셨고 인테리어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해드린다면, 공사 현장만 한 거랑 또 인테리어 한 거랑은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목수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천정에 뭐 페인터를 칠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칠게요. 공사 현장만 경험하신 분이 하는 거랑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하는 거랑은 퀄리티? 쉽게 말하면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거친 것과 디테일한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공사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천정을 한다. 그러면 천정에 뭔가 마지막에 인테리어 할 걸 알고 마감을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어차피 할 거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손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함이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깔끔함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수 일도 오래 하셨고 현장 일도 겪으셨는데 거기에 인테리어까지 하셨다. 그럼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경력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선 반장님이 인터뷰하실 때 예전에는 목수가 정말 몸값이 높았는데 요새는 좀 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목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건 다 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전기나 이런 것까지 보면 완전 금상첨화거든요. 근데 저희 반장님이 전기 부분까지도 케어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전문적인 전기는 또 전기 설비업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오랫동안 그 업계에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반장님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전화 지금 여기 어딘데 바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건물 주인분들이 직접 이걸 하려면 중간에 누가 두세 단계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게 직접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주 뭐 금상첨화? 그런 영선 반장님이 현장에 수리를 맡기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 연체 담당자인 친구는 벌써 저희랑 4, 5년 됐는데, 이게 연체라는 게 건물주인분들이 가장 건물 사기 전에 내지는 건물 갖고 있으면서 걱정하는 게 연체랑 공실이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돈 안 내는 거는 이게 사람이 상당히 이게 많이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체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월세를 내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당일날 연락하고 안 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거, 이거 말은 되게 쉽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차인이랑 불편한 일로 계속 연락을 한다. 아니면 언성을 높인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언성을 높인다는 건 내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고. 근데 그런 상황을 누구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미리 연락하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벌어졌을 때 적극 대응하면 이게 완전히 악성 연체로 가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일을 직접 하고 있고, 그 연체 담당자가 물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힘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연락을 받아서 언제 내겠다고 하면 다 체크해 놓고, 또 연락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안 되면 찾아가서 뭐 포스트잇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을 직접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고 하면 한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한 것 네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본인이 수리하거나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못하는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연체 담당자가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공실 담당자 인터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몇백 통씩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인분들도 공실이 생기면 그때 부동산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종일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화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공실 담당자는 그 일이 주 업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하고, 통화를 못한 것들은 연락해서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과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연락을 해서 공실 문제를 최대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 담당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보내줘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매번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 송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냈다고 하는데 또 확인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몇 억씩 월세를 보장해주고 있고, 그 드림팀이 저희가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임대 관리에서 이 네 사람만 있으면 신경 쓸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가 그렇게 되고 있고, 물론 그렇게 일을 해도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또 해요. 그리고 부족한 거나 아니면 좀 더 추적해서 확인해야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더 팀원들이 생기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부서만 갖춘다면 임대 관리는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영상들을 보고 지금 임대관리를 맡기고 싶다 하는 연락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를 갖고 연락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체 부분 있잖아요. 건물주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체를 해서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돈을 안 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일단은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완전 소진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근데 언제 낼 것까지는 확인을 받아야 돼. 근데 그 확인이 언제 낼게요? 물론 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서류를 쓰는 거란 말이야. 서류를 받아오기도 해. 봤잖아. 그치? 네. 서류를 받아와. 언제까지 어떻게 내고 그때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까지 받아와. 그 날이 됐는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럼 다시 찾아가. 그 뒤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한단 말이야. 이 과정을 직접 하기는 사실 많이 힘들지.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 막 이렇게까지 한다면 갑질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관리업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이게 우리 주 업무인데. 명도 소송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가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이거를 처음 겪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지. 사람들이 연체하는 데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진짜 천인청색 만인만색이 아니라 하는 방식들이 있어. 그 유형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야. 가서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직접 뭔가 서류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명도 소송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임차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나는 임대료를 띄워본 적이 있어. 지금의 이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근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없어. 영선 반장님이 지금 막 수리를 하시는 부분이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부분은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뭐 경첩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문이 떨어진 걸 수리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거 뭐 유리가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좋고 가장 큰 일이라고 치면 방수하는 일이 제일 크지. 예를 들면 건물 주인이라면 방수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거든. 대부분의 경우 경험을 해. 그 방수가 결로일 때도 있고 진짜 누수일 때도 있는데 매년 해줘야 될 것만 꾸준히 잘 해줘도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옥상 방수를 몇 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 올해는 좀 넘어갈까 하다가 잊어먹다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옥상 방수를. 그러니까 우리 반장님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는 뭐 당연히 하시는 부분이고 그걸 안 만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사실 임대 관리라는 게 임차를 채운다. 그냥 공실을 그러니까 세입자를 맞춘다. 이게 임대 관리의 전부는 아니고 있으면서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과 불편함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해 주는 것, 연체가 생기면 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임대 관리인데 사실 임대 관리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 첫 번째. 우리의 담당자 연체 공실 회계 현장처럼 이렇게 담당자가 있는 것,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시스템이 있는 중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 시스템만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 담당자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 시스템이 난 확실히 갖춰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임대 관리라는 게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겪어봤겠지만 그치? 저희한테 맡긴 사람들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가끔은 건물주분이 직접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 두세 달, 뭐 정말 길면 6개월 안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맡아줬으면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내가 추구하는 거는 아무도 그런 어려움을 안 갖고 그냥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임대 관리를 맡기는 게 그냥 상식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나 뭔가를 샀어. 그럼 AS를 가서 맡기지 직접 핸드폰을 뜯지 않잖아. 이게 상식이란 말이야. 내가 뜯어보면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수리하는 방법 찾아가지고 직접 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면 아 나는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센터에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직접 보면 느끼게 되실 텐데 그걸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담당자분들의 인터뷰를 한 거지. 저도 이제 임대관리 팀에 거의 한 6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치. 청소업체도 전문 청소업체라고 해서 섭외를 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피드백 해주고 계속 고쳐나가는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건물주가 직접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반복돼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자산적으로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거에 더 불편함을 느껴. 왜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경차를 타. 경차가 고장났어. 그래서 센터에 가서 맡겨. 그럴 수 있잖아. 10억짜리 샀어. 얘가 오류가 났어.
어때 기분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갔는데 대응이 조금 미흡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더 크게 느껴. 내가 자산적으로 이 정도가 됐는데 이런 일을 직접 겪어야 되나?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을 갖췄다면,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갖췄다면 그 당사자가 일하는 방식이나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상대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통신 오류? 통신 오류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왜 잘 안 했을까? 일단 그거부터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한두 번은 됐는데 왜 세 번째는 그걸 또 안 하지? 청소업체를 썼어. 전문 청소업체야. 계단 난간이 있으면 난간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유리로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난간과 다리가 연결되는 요 중간 사이 뭐 이런데, 그리고 난간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계단에 박혀 있잖아. 박혀 있을 때 나사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박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사가 박혀 있으면 그 사이에 홈들이 있어. 이 홈은 왜 안 했지 청소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세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쓸어줘야 이 사이에 때가 안 낀단 말이야. 어떤 건물에 가서 이런 부분을 보면 건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럼 그것만 못하고 다른 건 잘할 수 있잖아. 그렇지가 않아. 이 소변기에 그 나프탈렌 같은 거 놔두는 경우가 있어. 요새 그런 거 잘 안 쓰잖아. 청소 별로 안 해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런 건물들은 뭐 차가 주차하면서 난 바퀴 자국 같은 거 그냥 두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건물 청소하는 분들은 하루에 건물 청소해야 되는 개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본인이 쉬는 시간이 생길 거잖아. 그거 몇 번 더 쓰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무니까 그것들을 요구를 해주고, 그 요구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들어줄 만한 여건을 내가 갖추고 있냐. 이 건물 하나 내가 맡기고 있는 거, 물론 한 건물 청소비가 높은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의 건물 청소는 더 신경 쓰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노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9개 10개가 없어지면 곤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들어주려고 하겠지. 우리같이 건물 관리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어떤 요구를 들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그 시스템을 갖춰놓으면은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소장님도 직접 본인이 지은 건물들을 돌아보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오토 경영하는 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 직접 확인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식당에 아무리 혼자 들어가도 사장이 한 번씩 나오는 곳이랑 아예 안 나온 곳은 차이가 커. 그러니까 어디는 잘 되는데 되게 지저분한 데도 있고 어디는 잘 되면서도 깔끔한 데가 있단 말이야.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낫잖아. 누군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저분한 데는 또 가고 싶진 않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빼고는. 그리고 내가 직접 봐야 내 기준대로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씩 보는 거야. 임대관리라는 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물론 있어서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내가 한번 확인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 호텔이나 막 이런 데를 가봐도 청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되게 깨끗하잖아요. 오늘 내가 말한 걸 듣고 그런 좋은 데를 갔을 때 확인해봐. 수전을 이제 스틸로 돼 있잖아. 알루미늄 뭐 이런 걸로 돼 있잖아. 처음에 설치를 해놓으면 엄청 반짝거려. 1년 정도 지나잖아. 그 광이 없어져. 그 수세미로 닦아서 그래. 코팅과 도금이 벗겨져서 광이 죽는 거야.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도 되거든. 천이나 이런 것들로. 고급스러운 화장실 다 가봐도 이거 광 살아있는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수세미를 뭘 써야 된다까지는 그 지침이 없는 거야. 그것까지 나는 신경을 쓰거든. 사실은 정확히 뭐 때문에 여기가 좀 지저분한 데는 몰라. 하지만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디테일이란 말이야. 그럼 왠 줄 알아? 그 청소를 맡긴 사람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근데 그거는 소장님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민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지. 모서리에 조금 있는 거미줄 나중에 팔 때 영향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해야 돼? 맞아요. 거미줄 있다고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작은 일이면 큰 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걸 놓치면 결국 큰 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4, 5년, 6, 7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시 페인트 칠해야 돼요. 페인트 칠도 안 하겠죠. 그 당사자는. 완전 그 아예 없애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을 갖고 간다 했을 때는 그건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미쳐봐야 얼마나 미치겠어. 근데 저는 제가 좋은 걸 하는 게 제 주의예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나는 청소 안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깔끔해야 돼요. 누가 건물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깔끔한 사람. 그럼 당연히 깔끔한 게 누가 남들이 봐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깔끔하고 깨끗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뭐 건물 주인이 안 보니까 대충 지저분하게 좀 해도 돼. 아, 이거 좀 이것까지 굳이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굳이 뭐 영향이 미쳐 안 미쳐? 그게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결로 좀 있다고 아, 그거 뭐 좀 모르게 살짝 가려놓고 매각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주기를 어느 정도 두고 두세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그리고 그거를 돌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길을 어디를 갈 때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지. 가면서 보면 되니까. 올 때는 또 딴 길로 가서 또 다른 건물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저도 이제 임대관리팀에 있었을 때 항상 느꼈던 게 이제 소장님이 한 번씩 볼 때마다 사진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건물 이거 관리 안 됐다, 저거 관리 안 됐다 하면서 사진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약간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아, 소장님 너무 꼼꼼하셔서 힘들다 이럴 때는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미안하다고 했더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난 그게 근간이라고 생각해. 이거 꼰대 같은 얘기를 조금 하면 물론 그게 피곤하지만 그걸 배우면 본인 인생도 좋아져. 미안하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단 말이야. 꼼꼼하지 않으면 일이 대충 굴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꼼꼼하지 않았던 게 엉뚱한 일로 번지게 돼. 철저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럼 이렇게까지 건물 관리를 우리가 잘 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영상 보시는 이제 많은 건물 소유주분들이 아 그렇게 하면 여기는 관리비를 비싸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적정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만한 가성비가 충분히 있는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뭐 아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신경도 안 쓰게 해줘. 그리고 더 잘 관리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저희가 원래는 몇 년 동안은 진짜 긴밀한 업체 통해서 임대관리 뭐 보수해주고 방수공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선 반장님을 채용하신 계기라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갖게 해드리는 역할을 했을 때 임대관리를 안 할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건물을 갖게 된 분들은 임대관리를 누군가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를 원한단 말이야. 처음에 마이너스가 날 걸 예상하고도 한 거야. 왜냐면 건물 갖게 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대신 누군가 해줬을 때 편안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대관리를 하면서 연체랑 공실이랑 회계는 있었는데 영선 반장님은 없었단 말이야. 업체를 통해서 했었어. 근데 이 영선 반장님이 있으시면 좋다는 건 난 알고는 있었단 말이야. 일단 시간적으로 좋아.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즉시보다 더 좋은 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연락해서 몇 군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올 때마다 몇 개의 업체에서 가서 견적 보고 이렇게 하면 보여주는 사람도 불편하잖아. 그 약속 잡아서 다시 예를 들어서 열어주거나 아니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즉시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즉시 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자재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영선 반장님이 있으면 수리가 없어도 그만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기존 업체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좋은 부분은 뭐냐면 선제적인 조치를 더 자주 잘 할 수가 있어. 업체를 통해서 하면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영선 반장님 있으면 그런 적정선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건물 관리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영향이 난 미쳐진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만한 분을 만나기가 어려웠어. 지금 있는 반장님의 경력이 상당히 우리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일이 거친 분들이랑 일을 하면 수리는 했지만 그 수리가 다음 수리를 앞당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력까지 맞아져서 꼭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관리 영상, 담당자들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주고 있으신데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가 영상을 보고 여기 진짜 한번 맡겨봐야겠다 이렇게 연락으로 오시는데요. 물론 저희가 직접 담당자들이 다 겪는 일을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다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건물주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깔끔하고 확실하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즉시 대응해서 확실하게 해결한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서 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